네, 그럼 전문가 모시고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홍성추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마침내 어제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네.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들 그리고 올해 안에 발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올해 안에 될 수밖에 없고요. 안 네. 돼서는 그래서 데드라인을 어제 30일로 한 게 왜냐하면 이건 전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올해 일단 1차적으로 몇 개 품목이 관세가 즉각 철폐가 되고 바로 다음 해 그러니까 올해 바로 그게 반려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 추가 품목이 철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한 20여일 정도가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올 연말에는 1차 발효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 내년 초까지 총 2단계로 관세 철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0년까지, 10년, 20년까지는 10년까지 절대 그 개방이 안 되는 그런 그 품목이 있고 몇 년 후 되면 공산품 같은 건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10년 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779개, 2년 차에 5,779개 품목이 개방되게 돼 있고요. 지금 바로 958개 품목이 올해 바로 개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 철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 한중 FTA가 발효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 수출이 늘 것이다, 뭐 실질 GDP가 늘어날 것이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경제를 수치로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학자들이라는 정부에서 하는 건 1조 5천억 정도 수출이 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네. 국부로 국가에서 한 1조 원 정도 이득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는 한 5만 4천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을 다 믿을 수 없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신호로 반려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들 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13억에 달하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경쟁국과 비교해서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가장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국이 13억인지 14억인지 14억 인구라도 예. 그런데 거기에 1년 GDP가 거기 총생산이 얼마냐면 그 1년 생산에 5조 7천억 불입니다. 5조 7천억 달러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거는 우리 돈으로 하면 6천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예. 이런 시장을 선점한다는 거. 왜 선점이라고 하냐면은 네. 그 FTA가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중국하고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가 아직 FTA가 중국과 FTA가 협정이 안 됐습니다.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 앞서 이제 수출이 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수입도 늘지 않겠습니까? 중국과의 교역 사항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의미 있으면 양이 있는 것이고 네. 중국도 우리한테 중국도 자국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FTA가 협정이 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중국에서 가장 어떤 품목이 들어오냐면 중국에서 싸게 만들어질 수 있는 1차 농산품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가전 제품들 이런 것들은 아마 중국 그 시장 중국 제품하고 한국 제품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아마 한국 제품이 질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좀 한중 FTA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타결까지 이렇게 논란이 됐었던 이유가 명암이 좀 엇갈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좀 수혜 업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피해 업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그 FTA 체결에서 두 가지를 중시하게 봤습니다. 어떤 품목이 거기에서 이득을 보느냐, 어떤 품목이 또 그러니까 약간 그림자를 지을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피해를 보느냐 이런 걸 떠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중시하게 봤는데 하나는 다국적 기업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FTA하고 중국하고 체결 안 된 선진국들이 그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생산 기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남북 관계에서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한국이 경제적으로 밀착해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네. 한국이 남북 관계가 긴장되는 것을 중국이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북한을 누를 수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교역이 밀접해질수록 남북 관계 그 긴장 관계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번 FTA 그 한중 FTA에서 어쩌면 가장 큰 효과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큰 효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또 반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들 특히 이제 농업을 위한 보전 대책이 수립이 됐습니다. 네. 농어민 지원 상생 기금을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 재계에서는 사실상 이게 기부금이 아니다, 뭐 강제 할당이다, 준조세다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 기자도 리포트를 했는데 네. 1조 원을 매년 1,000억씩 이번에 오늘 정부에서 발표는 이 자발적으로 내겠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회사에서 각출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반 기업, 공기업, 농협, 수협 이런 데에서 1,000억씩 자발적으로 내도록 해서 7% 이 관세를 유보해 그러니까 세금을 유보해 주겠다. 세금을 유보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결국은 우리 혈세입니다. 기업들이 할 일은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또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농업이 피해가 한 3조 6천억이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20년 동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번에 1조 원을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떠냐면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고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농업 문제에 대해서 농업은 어쨌든 한계 사업이 있습니다. 1차 그 싼 노동력에서 거대한 땅에서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엔 중요한 몇 가지는 뭐 오리, 닭, 돼지, 또 사과, 포도, 우유, 계란 이런 것은 아예 그 관세 철폐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것은 지킨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품을 10년 동안 유예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계 농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는 구조적인 문제, 뭐 직불금을 더 준다든가 비싸게 그 쌀을 비싸게 정부가 수매한다든가 이런 그 아주 오래된 시기 아닌 어떻게 하면 어쩌면 농업도 저는 이번에 한중 FTA에서 상당히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고급 식당이라든가 네. 중국에서 중상층은 아주 그 유기농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한국에서 수출하면 됩니다. 그런 수출길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농업도 단순하게 쌀수매 가격을 올리고 거기에 이자 깎아주고 농산물 어느 데서 너무 많으면 거기서 얼마만큼 수매해주고 이런 데서 탈피해서 고급 영농이 될 수 있는 과학적 영농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요약하면 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중 FTA와 함께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좀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뒤늦게 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주장은요. 한중 FTA 발효로 인해서 TPP 협상이 유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것은 동의하고요. TPP가 뭡니까? 그것은 원래 2005년에 몇 개 나라가 환태평양에 있는 몇 개 나라가 같이 관세 협정을 같이 맺자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미국이 뛰어들면서 판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미국, 일본들이 12개 나라가 거기에서 일괄 타결됐습니다. FTA는 양자간 그 협상입니다. 그러나 그 PTT는 다자간 협상입니다. 그런데 12개가 협상되니까 한국에서는 아차 놓친 거 아닌가 했지만 그네들은 아직 중국과 FTA 체결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을 자기네도 거점으로 가려면 우리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국과 일본이 무역 그 역조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한일 FTA가 지금 아주 미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들이나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 입장에서 이제 한중 FTA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고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품목이 수혜가 보고 어느 품목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이미 회사에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 개인 기업에서는 다 파악이 됐습니다. 이미 3년 전서부터 한중 FTA에 그 언제
반려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있었기면 다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지금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한 법령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편안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수출을 할 수 있고 수입해서더라도 그 수입이 이 수입 때문에 우리 기존 업체들이 피해 안 오도록 이러한 제도적 장치 같은 것을 만드는 게 정부 쪽에서 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추 경제평론가와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